바이든 대통령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요. 정치권에서는 김일성주의자, 종북주사파 이런 날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종북이니 좌파니 무슨 80년대, 70년대 그 남북 체제 경쟁 시절에 네.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국내 반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던 그때 마인드에서 나온 용어들 아닙니까? 그게 70, 80년대 아, 네. 군사정권 시절이죠. 네. 예, 그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자 네. 북한이 아니 식량이 모자라서 저렇게 백성들을 제대로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뭐 미사일은 많지만은 예. 그런 북한이 뭐가 좋다고 북한을 추종하고 아. 뭐 북한식 체제를 갖다서 우리 사회에다가 이식하려고 하겠어요. 그좀 네. 철진한 그 이념 논쟁이라고 할까 무슨 네. 딱지 붙이겨서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 그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사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그러자 북한에서는 이건 남측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대응이고 책임은 남측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쪽에서 뭐 그 군사훈련 하고 있는 건 사실인 바예요. 네. 뭐 훈련인지 뭔지. 그런데 북쪽이 완충구역에 그 뭐 포를 떨어뜨렸다 뭐 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 막연하게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하지 말고 네. 그 포탄이 떨어진 지점을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무슨 구역 내로 떨어졌다. 그렇기 네. 때문에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북한이 먼저 위반했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게 근거를 제공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네. 그거 말싸움만 되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진 않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합참에서 먼저 위반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그런 걸 보고 네. 만약 자신이 있으면은 낙하 지점을 분명하게 그 위치를 명시하면 될 텐데 아, 네. 저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오히려 군사 분야 합의서 그 파기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아, 우리 측에서요. 우리 측에서 네. 대통령이 예. 후보 시절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님, 그렇다면 만약에 뭐 우리 측이든 북한 측이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 선언을 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후에는 이제 그나마 군사 분야 합의서가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그런 대로 잘 지켜졌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충돌이 없었는데, 예. 가령 DMZ 안에서라든가, NLL 선상에서라든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쌍방의 적대적인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실제로 파기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충돌이, 소규모, 국지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좀 위험하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건 금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장관님 말씀은 우리가 겪었던 연평 해전이라든지 서해상의 충돌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때보다도 더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죠. 아, 네.
이런 상황에서요, 특히 네. 이제 참 걱정되는 것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그런 그 전망들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계속 발사한 미사일들이 소형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뭐 ICBM, 괌까지 겨냥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 포사격이 7차 핵실험의 전초전의 성격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네. 핵실험 전에는 반드시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다가 네. 그 핵실험을 했고 또 핵실험 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2017년 같으면 네. 10,000km짜리 그 미사일 발사를 7월 달에 했고 2017년 네. 그리고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했고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ICBM 시험 발사를 했고 또 그 전에도 그 핵실험 전에는 자잘한 미사일 발사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는 것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들 나름의 신호를 좀 보내는 겁니다. 아, 네. 장관님께서 이제 언론에 이런 예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 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예, 결국 아직까지 안 했고요. 내일이면 이제 예. 중국 당대회 막내리고 일요일에 23일이죠. 시진핑 국가주석 사면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곧 예, 그렇죠. 조만간 그렇게 되면 24일 이후 네.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11월 11월. 예. 8일 겁니다만 미국 시간으로 네. 그 어간에 날씨 좋은 날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핵실험을 하면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기어차거나 그런 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네. 뭐 그런 전망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요, 예, 전략 폭격기 B-1B를 괌에 배치했고 미군에서 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B-1B가 뭐 2시간이면 한반도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 감행할 것으로 아니, 보십니까? 그럼요. 네. 아니 비완비가 가령 동해상으로 날아가가지고 네. 북한 상공으로는 뭐 가기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북한 상공으로 들어갔다는 아무리 비완비라도 북한 한테 격추될 수도 있고 뭐 요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런 짓은 안 할 거고 네. 비완비가 떴다고 해서 북한이 정해진 날짜에 핵실험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네. 아니 핵실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충분히 몇 달 전부터 예고가 되어 왔는데 네. 핵실험을 하는 순간 비완비가 동해상 상공에 있었다고 해서 북한이 그걸 그만두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하. 예, 그건 난 비완비 그 괌에 배치했기 때문에 네. 핵실험을 뭐 억제할 수 있다, 사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생각이 네. 참, 그야말로 그 희망적 관측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 네. 예, 그게 좀 심해요. 네. 아니, 비완비 떴다고 해서 핵실험 못할 건 뭐 있어요? 아하. 실제로 공격은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아, 그 핵실험이라는 게 공격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서 그런 핵실험이고, 네. 더구나 이번에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실험, 핵폭탄 폭파 시험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00km, 600km짜리 소위 그 짧은 사거리를 가진 유도탄에다 실어가지고 쏘면은, 네. 그게 이제 그야말로 전술핵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거를 평양 교외에다만 배치를 해도 평양 서울이 200km밖에 안 돼요. 네. 평양 오산이 아마 300km 미만일 겁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도 600km밖에 안 돼요. 네. 400km, 600km짜리 미사일에다가 실을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된 핵실험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순간 아하. 사실 한국은 이제 그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대륙간 탄도탄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전술 핵무기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 주한 미군 부대가 북한의 전술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장관님. 예, 예. 뭐 미국에서 비완비를 배치하는 게 희망적 관측이라고 주셨지만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 세계가 지금 예, 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예. 북한에서는 그 이후에 또 뭐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7차 핵실험했다고 해서 뭐 유엔 대북 제재가 추가로 통과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미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여러 번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중국이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두 나라가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가 뭐 추가는 되겠지만 아하. 뭐 그보다 훨씬 더 센 걸 지금 뭐 수백 개 2006년부터 제재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네.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 등 추가 제재가 거기 추가된다고 해서 글쎄 겁을 내고 그 행동을 중단할까요?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덤비는 거니까. 아하. 아니 우리 표 의원님 경찰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그런 사람을 그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사건들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참. 예, 그러면요, 장관님, 뭐 북한은 예. 북한으로서는 그 다른 건 없으니까 핵에 의존을 하겠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 좌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뭐 거의 다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네. 막을 수는 없을 거고 핵실험 이후에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계속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소형 그 핵탄두 개발 때문에 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이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 아하. 그거를 좀 잘 그 관측을 해가지고 네. 미국이 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빨리 우리가 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이미 미국의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CFR 그러니까 미국 외교협회 회장 리차드 하스는 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틀렸다. 아하.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뭐 계산이 될 수밖에 없이 됐다. 네. 이렇다면은 그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핵군축 회담을 차라리 하는 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CFR, 미국 외교협회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상당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 리차드 하스 이전에 지금은 사실상 북한을 완전 비핵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네. 최종적인 목표는 소위 엔드 스테이트 비핵화로 설정하더라도 당분간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반미 성향이 있는 국가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비확산 협상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소위 이니시에이트를 해라. 말하자면 시동을 걸어가지고 미국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동을 걸면은 중국, 러시아도 끌어들일 수 있고 네. 일본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육자회담 시즌 2 방식으로 북한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이 중간선거가 대체로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긴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 좀 힘이 좀 빠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임기는 2년 착실하게 남았는데 중간에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네. 대외 정책 특히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극적인 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랜 B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플랜 지금 B를요. 이렇게 그냥 뭐 확장 억제만 계속 강조하겠다 무슨 미국한테 그 동맹을 강화하자고 그러면서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서 연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네. 미국이 소위 그 비확산 내지는 군축 쪽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앞서가면서 미국을 설득하려는 외교를 한쪽으로 벌려야 되죠. 물론 지금 정책을 공식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네. 항상 정치인들은 플랜 B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그렇죠. 예? 네. 정부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특사 말고 밀사가 움직이잖아요. 네.
외교에서도. 네, 장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미국의 그러한 변화하는 정책들 잘 따라가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미국한테 딴소리를 하지 않고 미국의 입맛에 척척 맞게 잘 따라가고는 있죠. 그러나, 네. 미국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고, 네. 전술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러면은 미국은 조금 겁이 날 거예요. 여기 미군이 있으니까, 한반도에. 네. 400km, 600km 이내에.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에다 쏘아가지고 괌각 3, 4천 킬로면은 괌까지 도달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예, 네. 10,000km까지는 필요 없고. 예.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가지고 실전 배치까지 해놨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네. 미국은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하. 너희들이 말하자면, 도발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그야말로 부처님 손 안에든 손오공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네. 이번 7차 핵실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 하는 식으로 북한이 발표하고 나서면은 네. 아마 뒤로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뒤로 밀사를 보내서 북한과 접촉을 우리 몰래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네. 부시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아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때도 핵실험 직후에 미사일 발사 13,000km짜리 2017년 11월 29일 날, 네. 그 이후에 12월 5일 날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5일이나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네. 2월 9일 날 네. 실제로 김 여정이가 개막식에 왔고, 네. 오면서 문 대통령 평양 초청하는 친서를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 북쪽에서 우리한테 조선을 요청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길을 열어줬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고, 네. 미국이 지금까지의 노선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하는 플랜 B를 지금부터 세우라.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면서 확산 억제라는 방향으로 딜을 할 가능성 플랜 B를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특히 여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핵을 배치하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몇 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결정하는 일이고, 예. 전술핵 개발은 미국이 허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2000년에 우라늄인지 그때 플루토늄인지 0.2g 추출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유엔 제재로 끌고 가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 네, 그렇죠.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유엔에 끌려갈 뻔해가지고 하여튼 죽을 뻔했었어요. 노무현 정부가. 네. 빌고 빌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제재는 안 받게 됐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59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부터 우리 플루토늄 추출이나 우라늄 농축을 절대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걸 2012년인가 그거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또 안 들어줬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전술핵을 만들어도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이 허용을 해야만 되는 거고,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 대사도 그랬지만 국무부에서도 전술핵 배치 독자적 핵무장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확장 억제로 괌에 있는 핵무기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다시 못써 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론이 9%나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쪽으로 갈 수 없죠. 미국이 허락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거 하려면 이제 미국 한미동맹 깨고 북한과 똑같은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핵무장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